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밀렸던 시험들이 갑자기 많이 보고 갑자기 합격하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따로 연락을 해서 뭐하고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빨리 취업을 끝내고 다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지 않았는데도 구독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달아주시는 데에는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토익 공부를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토익 유튜버는 아니지만 토익 공부를 하는데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토익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토익이든 오픽이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도 진짜 많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공부할 때 도움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취업을 끝내야겠죠?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토익 성적이 많이 오르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의 공통점은 토익 성적이 갑자기 뛰었거나 아니면은 토익 문제를 풀 때 진짜 실력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최근에 성적표 인증을 해주셨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보다 형이신 분인데 댓글로 정말 감사하다고 달아주셨고 성적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보다 분명히 형이신데 토익 성적을 잘 받으셨어요. 진짜 공부를 할 때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느끼셨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시니까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고 성적으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다음 시험 칠 때에는 성적이 더 잘 나올 거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성적으로 또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알려주셨는데요. 공부를 할 때 되게 막연했지만 하다 보니까 진짜 성적이 바뀌었고 성적을 받자마자 바로 인증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요행이나 어떤 스킬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킬을 알아서 그 문제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오른다면은 그런 스킬이 없다 하더라도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냥 문제를 읽고 풀었는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그쪽으로 마인드 세팅을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성적을 받으시고 토익을 졸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익도 마찬가지고 오픽도 마찬가지고 진짜 빨리 끝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만점이 목표라고 하면은 뭐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 그리고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점수 또는 내가 졸업하고자 하는 점수만 달성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문법 지식 몇 개 알아서 문제 맞추는 게 끝이 아니라 영어를 읽고 영어를 듣고 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저처럼 문제집만 많이 풀고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초점을 능력을 키우는데 맞추신다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서 점수로 많이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토익을 볼 때에는 RC, LC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LC는 Listening Comprehension이고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인데 Comprehension 자체가 이해력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키우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 두 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잘 들었고 잘 풀었는지 이 문제를 잘 읽고 잘 풀었는지를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을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접근할 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토익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 접근법만 알고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그 시행착오를 하는 동안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분명히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과는 또 다르게 토익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실력 올리셔서 단기간에 시험을 빨리 보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본의 영상이기 때문에 토익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마인드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력을 키우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독해력, 듣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리스닝 공부는 하지 않고 리딩만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리스닝 점수가 올랐다라는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연결되어 있고 내가 독해력을 키웠다면은
내가 듣는 문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RC 공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LC가 470점이 나왔을 정도로 LC 공부에 대한 비중을 줄였지만은 점수로 많이 보상을 받았었는데요. 분명히 독해력을 키웠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LC 점수도 마찬가지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력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다 제가 말씀해드린 혜택을 받으셨을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드린 두 구독자분들도 독해력을 키우셔서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커졌을 때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영어 듣기를 할 때에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가다 댓글 중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어 듣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딕테이션을 해보셨을 겁니다. 딕테이션 자체가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은 어떠한 빠르기로 했을 때 다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딕테이션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고 한 번에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면 잘 안 들리겠죠. 독해력을 키우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문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듣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RC에서도 분명히 혜택을 많이 보겠죠.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그 지문이 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들을 내가 빨리 할 수 있다면 시간도 분명히 단축될 거고 정답률도 올라갈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 올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 올린 다음에 문제집을 많이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저도 문제집을 많이 풀었을 때에는 문제 푸는 거는 맛 똑같은데 실력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처럼 문제만 많이 풀었는데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독해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드린 책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해커스 고문독해 100이랑 천일문. 이 두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인데 목차를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단순히 독해책이 아니라 문법을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천일문과 고문독해 100이라는 책은 분명히 독해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목차만 봤을 때에는 분명히 독해책이기보다는 문법책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정리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투부정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어떻게 독해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책을 일주일 정도만 공부해보셔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빨리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적으로 보답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책입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빗대어 볼게요. 수능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전년도, 그 전년도 또는 5개년치의 수능 문제집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사설 문제집을 넘어가시겠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사의 브랜드 중에 분명히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익보다 분명히 어려운 책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토익을 공부하고 토익 시험을 보는 기간에서 내는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문제집을 푸시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ETS 책을 다 푸신 이후에 보시는 겁니다. 기출문제집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다른 문제집을 풀어서 시험을 잘 보겠다 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은 완벽하게 공부를 했고 거기에 있는 문장을 확실하게 다 안다 라고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설 문제집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모의고사 횟수를 다 더했을 때에는 40회가 넘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한 바퀴만 돌린다고 해도 40일이 걸리고요. 이해도 한다고 했을 때 최소 80일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 횟수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ETS에서 나오는 파트 7 책이라든지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라든지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기출문제집만 잘 풀어도 제대로 풀어도 900점 이상은 그냥 나오니까 믿고 그 책부터 먼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접했을 때 나는 어떠한 단서를 듣고 어떠한 단서를 보고 이 보기를 선정했어. 그리고 이 보기를 소거했어. 에 대한 나만의 명확한 근거, 영어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어. 이러한 단서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 라는 나만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음번에 유사한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러한 단서가 나왔을 때에는 나는 이러한 선택지를 찍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에는 선택지에 있는 보기에서 정답지를 잘 골랐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힌트가 있잖아요. 분명히 더 많지만 지문에서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선택지에서 소거를 하면서 또는 선택지에서 어떤 힌트를 보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6가지 힌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힌트를 많이 접해서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높아질 거고 분명히 점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익에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패러프레이징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실력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점수가 앞자리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떠한 과정을 접근했는지, 어떤 단서를 보고 선택지를 골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토익 공부를 할 때 가지고 가야 될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숲을 보았으면 나무를 보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을 공부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